안녕하세요. 뿌띠 북토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잘 돌보고 계신가요?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욕구는 어떤지 잘 살펴보세요. 오늘의 책 소개할게요. 부모 말하기 연습, 김하영 지음. 초사부터 중3까지 건강한 사춘기를 위한 부모 수업의 책입니다. 부모의 사소한 한마디가 아이 사춘기를 바꿉니다. 오늘은 괜찮아 라는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음표가 붙었을 때와 마침표가 붙었을 때 그 말의 차이가 커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괜찮아. 같은 말이라도 부호가 다르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자녀에게 자주 사용하는 격려의 말 중에 괜찮아는 물음표로 끝날 때와 마침표로 끝날 때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물음표로 끝나는 괜찮아가 존중과 위로의 언어라면 마침표로 끝나는 괜찮아는 감정을 단정짓고 외면하는 언어다. 시험을 망쳐 울적할 때도, 친구와 싸워 속상할 때도 부모는 괜찮아 라는 말로 아이의 마음을 다독이려 한다. 하지만 그 위로의 말은 부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아이 스스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이지만 타인에게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위로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 말하려면 괜찮아?처럼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 감정이 어떤지 질문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기 감정을 살필 줄 알게 된다. 감정을 무시하는 말 괜찮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의기소침해 있는 것보다 괜찮아 라는 단정적인 말로 속마음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내는 게 좋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고 회피하게 된다. 회피는 순간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감정이 해소되진 못한다. 이것은 훗날 감정을 건드리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회피를 선택하게 만든다. 문제는 자기 감정을 살피지 못하게 되면 문제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초등 저학년까지는 문제의식이 낮아도 별 문제가 없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 얘기는 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자기 감정을 돌볼 줄 모르는 아이들은 타인의 감정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괜찮다라는 말로 외면하는 것처럼 타인의 감정도 그런 방식으로 외면해버린다. 마음을 돌아보는 말, 괜찮아? 학교에서 시험을 본 어느 날 아이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전날 밤 늦게까지 공부하며 꽤 자신 있어 보였는데 시험을 망친 모양이었다. 잔뜩 풀이 죽은 아이가 걱정스러워 대화를 나눴다. 괜찮아? 아니요. 친구들은 90점 이상인데 저만 점수가 낮아서 불안하고 부끄러웠어요. 불안하고 부끄러웠구나. 무엇 때문에 불안했니?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엄마도 학창시절에는 불안할 때가 종종 있었어. 지금도 내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안하고 부끄럽기도 해.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 더 공부해서 다음에 잘 봐야죠. 그러면 되겠네.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적극 도와줄게. 괜찮아? 라고 질문을 받으면 아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기가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다면 왜 그런 건지 원인을 찾게 된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감정이 해소될지 다시 물어보고 아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다. 결국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감정을 단정짓고 상황을 끝내는 말이 아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지금 부모 세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감정을 돌아보기 위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다. 괜찮아? 보다 괜찮아를 더 많이 듣고 자랐다. 부모로부터 감정을 지지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면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외면하게 된다. 나 역시 부모에게 들어야 했던 말이지만 듣지 못해 나 자신에게도 들려주지 못한 말이 많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만큼은 의도적으로 연습해서 괜찮아? 라고 묻는다. 자녀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쌓여 습관이 되면 마침내 부모 스스로 자신에게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게 된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정서는 사그라들고 이성적 사고를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지를 생각하게 된다. 물음표가 붙여진 괜찮아는 아이 인생에 존중과 위로를 더해주고 자기 감정을 살피는 조명이 된다. 이 책 뒤에는 솔루션이 붙어 있어서 말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좋더라고요. 이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솔루션, 자녀를 존중하는 말 연습하기. 자녀와 대화할 때 부모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주권 존중이다. 자녀의 주권이 상실된 대화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대화가 이뤄진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는 문제를 안고 있는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을 던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흘러가야 한다. 내가 문제의 주인이며 부모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너를 돕겠다라는 부모의 태도에서 아이는 존중과 지지를 느끼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 자녀의 주권이 상실된 판단과 제시를 하는 대화, 자제하기. 예시. 그건 아니지. 이렇게 했어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 경청하며 자녀의 말에 맞장구 치기. 예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구나. 그렇지. 그랬겠다. 질문을 던져 해결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기. 예시.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무엇을 도와줄까? 엄마 생각을 말해줄까? 엄마의 경험을 들려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 감정을 잘 모른 채 성인이 되었어요. 지금도 제 감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제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잘 다스렸다면 대화를 하는 것도 훨씬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 라고 물어주는 것과 괜찮아? 라고 단정하는 것,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요.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물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다. 내가 아이의 말에 경청해주고 질문을 던져주면 우리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아이 말을 들어주는 경청, 그 경청에 집중하자. 이게 제가 오늘 느낀 점이랍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우리가 이걸 자제하고 아이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 연습이 필요한 거란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연습에 연습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충만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